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 모셨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두 분? 김석 총장님. 네, 뭐 이번 주 한 주간 그 YWCA라고 있어요. YMCA겠잖아요. 예. YWCA가 순천 YWCA가 17일, 18일 양 이틀간 추석맞이태에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 오랜만에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왜 YMC는 YWCA 같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잘 못 해내는지 하여튼 항상 한탄스럽지만 그 YWCA 조직과 YWCA 가지고 있는 그 정다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막 이런 것들 되게 그 많이 배웠다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좀 배웠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서 추석을 또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 보니까 너무 좀 뭐랄까 부럽기도 했었고 추석 분위기가 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오늘 방송 오기 전에 그 제 여순 사건 재판 관련해서 관련해 이제 항소 준비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오늘 민변 광주 전남 지부 변호사들을 만나고 조금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러고 와서 조금 뭔가 그동안 좀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주 한 주는. 조언을 좀 구하셨어요? 많이 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언제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뭐 예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마 올해 안에는 좀 안 될 것 같은. 그래요. 네, 올해를 넘길 것 같다는 것이 이제 면변 쪽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김대희 총장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그 수요일 17일이었죠. 오후 2시에 국회에서 그 석유화 위기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좀 있었어요. 전남 도무권 지역에 있는 세 분의 국회의원님하고 또 토모건설, 브렌트 노동조합들이 함께 좀 준비한 토론회인데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좀 넓은 장소는 아니지만 특히 여수 석유화학 단지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대책인데 단기적으로는 고용 불안이라든가 지역 경제 지원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어요. 당장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고용 불안에 있는 취약 노동자라든가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좀 주도해서 현재의 그 석유화학 산업에 있어서 최종 생산 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보통 우리가 전방 산업이라 그래요. 혹은 다운스트림이라는 개념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 전환 정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좀 중간 기초 유분을 생산하는 이 NCC 이 생산 구조가 경쟁력이 없거든요. 앞으로는. 네, 그래서 가감히 이건 줄이고 대신 좀 고부가 가치 정밀화학으로 가기 위한 촘촘한 디테일한 좀 전략들을 짜야 되는 거 아니냐. 시간이 5년 10년 걸리더라도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국가의 R&D 자금이라든가 산업 전환 정책에 대한 좀 관심들이 좀 필요하다는 걸 했고 특히 이제 노동자들이 어떻든 정부 정책에 좀 참여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지역의 중소협력업체나 노동자들도 정부의 이런 산업 전환 정책에 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이 국회 토론회에 나왔고 여수 YMCA는 현재 뭐 자원순환 축제가 이번 9월 27일 날 추석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탄소 중립 기후위기 시대에 자원순환과 관련돼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축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 순천은 내일 근황 시간 끝났는데 문화의 거리에서 2시에 자원순환 축제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회도 국회지만 도의회도 상당히 좀 바쁜 일정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다면 도의회는 도정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은 끝이 났습니다만 전남도의회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나흘간 도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정의 현안과 또 과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그 도의회의 기능이자 의정활동의 꽃으로도 불리는데요. 관련된 내용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보셨습니까? 이거 저희가 과제를 드리고 지켜보셨습니까? 이게 저도 이제 제 시의원 해봤죠. 시의회는 시정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보는 게 쉽지 않겠구나. 어떤 부분에서요? 일단 너무 좀 정중한 자세와 정중한 질문들과 답변으로 막 하고 있어서 예전에 저 같으면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왜 그래요? 막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또 대정부 질문도 그러잖아요. 막 따지고 묻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들 점잖으셔가지고 한 10분 보다가
졸고 10분보다 졸고. 네. 그러나 상당 부분 그 도정 질문에 그 참여했던 그 많은 분들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열정이랄지 도지사에 대한 다양한 질문 방식은 예. 상당히 배울 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좀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봤을 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도정 질문이라고 하는 이런 기회들이 예. 도민들에게 더 많이 전달돼야 도민의 요구가 도의원을 통해서 도지사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대희 총장님은 예, 총평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중간중간에 봤는데요. 예. 재미는 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정질문이 아까 김석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의원당 20분에서 많게는 50분까지 좀 주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도지사나 행정부지사 양보를 해서 국장이라도 온다면 네. 신랄한 질문이 되는 거다. 기본 한 5분 정도 자기 예. 기조 발제하고 예. 불러서 파바박 막 예, 주고받는 예. 이러면서 저 도원이 공부를 했구나. 지사가 평소에 이 정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미리 안을 주거든요. 예. 살짝 눈치를 주니까 예. 공부를 미리 2, 3일 전에 해야 되거든요. 공부는 열심히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말이 옛날 뭐 지난 임시회에서 나왔던 의견 1년 전에 나왔던 의견하고 바뀌진 게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해당 실가소 공무원들이 정책 대안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다. 그러면 또 그건 도의원은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가 6개월 전에 다시 질의했던 내용인데 왜 똑같은 답변이냐? 안 했다는 거냐? 하고 계속 이러면서 좀 난감한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 도지사의 항복선언도 받아내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예. 재미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요. 약간 두 분은 김대희 총장님께서 도의원을 하시던 아, 뭘 좀 해보세요. 못하죠. 그 앞에서 질문하는 사람들 엄청 어려워요, 사실은. 대신 이게 5분 발언도 있어요. 네. 여수 시의회는 10분 발언인데 예. 이 발언은 답변의 의무가 없어요. 도의원이 의원들이 평소에 예, 도정이나 예. 시정에 있어요. 문제 있거나 관심이 있던 것을 한번 짚어주고 예. 이슈화 시켜주는 것이 예. 이제 5분 발언인데 도정 질문은 행정부가 답을 내야 되거든요. 예.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문서거든요. 예. 그러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건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예. 그리고 안 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만큼 도정 질문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고 행정적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정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도의원님들이 많게는 한 달 전, 짧게는 일주일 전에 낮밤을 안 가리고 막 정책 지원관들 동원해서 자로잡고 예.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도정 질문의 수준이 그 지방 의회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번 도정 질문에서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 추진부터 뭐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 리박스쿨 역사 왜곡 대응, 농어업 기후 변화 해법 등 다양한 지역 현안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뭐 질문에 대해서 아까 뭐 1년 전과 크게 답이 바뀐 게 뭐 없는 답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별로 재미는 없었다 하셨는데 진정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김석 총장님? 일단은 질문하는 분들과 그다음에 답변하는 그 김영록 도지사의 답변 과정에서 예. 와의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은 그 김대희 총장님께서 좀 말씀하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 주제를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여실히 좀 보여지는데 네. 집행부의 답변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도지사의 발언 중 여러 가지는 정부에 건의했다. 뭐 입장을 좀 드려보겠다. 뭐 알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으면서 예. 조금 정책 투명성을 좀 강조하거나 공개성을 좀 막 요청하는 그런 질문들보다는 예. 지역 현안과 이미 드러나 있는 현안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미 조금 좀 준비된 질의와 준비된 답변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 위기와 관련된 문제랄지 전남 통합대 관련된 문제, 예. 그다음에 그 의대 추진에 관한 문제까지도 예. 놓고 보면 정부가 다 관여되어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도 이거 관련해서 확실하게 답을 하기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도지사가 열심히 좀 해서 어떻게 끌어내야 돼라고 하는 질문을 좀 강력하게 제기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아주 형식적이다, 살짝. 형식적이라보다는 좀 너무 매너 있는 질문들과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그 일반 도민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온도차와는 좀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 다만 한 가지 여순 사건 관련해서 그 모종환 의원이 예. 그 리박스쿨 이야기하면서 저는 되게 놀라웠는데 예. 특별법 개정과 관련돼서 아니 예. 그렇게 역사 왜곡하는 사람들은
5.18 특별법처럼 처벌해야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이번 도정 질문의 핵심적인 이야기였다고 생각하고 모정환 의원이 한평 지었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서동훈 의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이렇게 기각률이 낮냐. 그러니까 희생자를 실무위원회에서 올리면 왜 도대체 여순위원회의 기각률이 낮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 굉장히 옳은 지적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지사의 뭐 여러 가지 답변은 조금 좀 미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순 사건이 6.25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6.25 희생자로 이렇게 밀어넣다 보니까 그 희생자가 좀 늦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여순 사건 희생자가 기각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지원단뿐만 아니라 도지사도 여전히 내용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뭐 도지사는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 정도로 입장을 냈더라고 그냥. 너무 정답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순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가 이원화돼 있으니까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어떤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더라는 거죠. 예, 이번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도 뭐 김수중님 말씀하셨다시피 모정환 의원이 좀 좋은 내용을 이야기하셨어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해서라도 안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또 뭐 서동호 의원이나 주정섭 의원도 이 세 분의 의원님들이 여순 사건에서 문제 제기했는데 보통 전라남도 주요 핵심 사안이 아까 그 국립의대 통합대학 문제건하고 여순 사건 그리고 산업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동북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주요 핵심인데 또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도지사의 답변은 천편일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서동호 의원도 질의했던 거라든가 모정환 의원이 했던 내용들은 보면 도지사가 좀 책임성 있게 이야기해라. 좀 잘 질타를 잘 못하시더라고. 더 날카롭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중앙정부는 물론 이제 실무위원회가 도지사 책임하에 있고요. 중앙위원회가 여순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실무위원회에서 강력히 전라남도가 중심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하면 중앙위원회 말 못해요. 그대로 받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 한두 명의 행정공무원들이 좀 난색을 표하면 도실무위원회가 고개 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줄 수가 없는 당신 거지. 내려와봤냐. 이건 내용 주민들 만나봤냐. 문제제기 강력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중앙정부는 도가 파트너예요. 기초정부는 이야기 안 듣습니다. 유일하게 도정부가 중앙정부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도가 얼마만큼 한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지는데 여순 사건 이번 특별법 개정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제반적인 내용은 그만큼 막 얌전하지만 의원님들이 얌전하지만 도지사한테 따끔하게 말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우면 그래서 상임위원 제도를 두자는 거죠. 여순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에서 가운데서 상임위원을 두면 이 도지사의 무거운 책임감도 좀 떨어지고 또 지속적으로 가능한 게 되는 거고 상임위원은 민간에 두면 되는 거니까 진아이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 없이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고 또 그 질의에 대해서 질문했던 의원들이 특별하게 언급 없이 너무 얌전하게 하는 것은 좀 역할을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요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여순 사건 특별법에 대해서 보시면 답답하다기보다는 저라면 그렇게 했다. 저라면. 근데 여순 사건 특별법 이 관련된 도의원들 질의 내용이 답변이 도지사의 답변은 작년 12월 달 이 특별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도의 정기회에 나왔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답이.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도는 그동안에 6, 7개월 동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거의 손 놓고 있었던 거죠. 이게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진상조사 보고서 빨리 채택하고 할 수 있게끔 전라남 도지사 좀 빨리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날카롭고 또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렇다는 거죠. 저라면 그렇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특별광역연합의 실질적인 구조의 기초가 될 그 규약이 원래 오늘 19일 공개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는 공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론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 질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내용들이 공개돼 있지 않다 보니까 도정일문에서 나왔던 것은 너무 부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 중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이 광주 전남 특별광역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건 현재 도지사와 이걸 추진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조금 이 규약안도 좀 함께 보고 규약안 함께 만들어내고 또는 그런 것들이 전라남 도의회도 좀 파트너일 텐데 거기도 내용을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요 지점은 언급하기도 제게 좀 조심스럽고 다만 이게 좀 더 많은 도민들하고 도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 뭐 기관들과 함께
의견을 좀 전라남 도지사가 많이 좀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이재태 의원이 뭐 바늘귀를 꿰지 않은 바느질이다. 언제든 풀릴 수 있는 졸속 추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김대희 총장님. 예, 그렇죠. 이것이 이제 느슨한 행정 통합의 개념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떻든 기존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라는 광역 단위 상위의 연합 행정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 광역 연합 사무소를 어디에 위치할 거냐.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광역하고 어떤 행정 업무적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요거는 사실상 도지사나 광역시장보다 더 윗단계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선출할 건지. 예.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고 특히 광역의회 연합의 의회를 또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도의회하고 광주광역시 위에 또 상위에 권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 전라남 도의회는 사전 설명을 했더라고요. 의회는 사전 설명을 했는데 어떤 도의원도 이번 도정 질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사무소의 위치, 권한, 임기, 연합 구성 추진단, 공동 추진 기획단, 그다음에 규약 초안 관련된 내용에 정말 도민들이 알 권리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 도정 질문에서 이거 빠진 것들에 대해서는 예. 도의원들께서도 좀 더 그러니까 공부를 알고 열심히 있었다는 하든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공유가 되거나 보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번 도정 질문에서 이런 부분들이 빠진 것은 대단히 좀 아쉬운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이번 도정 질문에서 아쉬웠던 부분과 또 나머지 부분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특별광역연합의 아쉬웠던 부분으로 넘어갈 거죠? 아니 일반 전체적인 도정 질의 아쉬워. 도정 질의에 대한 전반적으로 볼게요. 작가님 혹시 스톱워치를 해놓으신 게 있나요? 제가 체크하기에 16분 51초였는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몇 분을 더 해야 될까? 10분 정도 더 할게요. 10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10분 조금 덜 되게 할게요. 다시 슬레이트 쳐야 하나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금요일 코너 YMCA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자, 이어서 도정 질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도정 질문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아쉬우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도정 질문 중에서 한 130여 건 정도가 나왔는데 그중에 한 100건 정도가 도정 관련이고요. 예. 30건 정도가 도교육청, 이제 교육 관련 사안이 좀 있어요. 예. 상대적으로 리박스쿨의 그 역사 왜곡 관련된 교재 문제 말고는 교육 관련 좀 질의가 좀 생각보다 좀 적었다 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33명의 도의원들이 지지를 했으니 예. 거의 뭐 전라남 도의원 중에서 거의 70% 가까이가 대부분 문제를 가지고 도지사한테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예. 행정적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행태였는데 예. 특히 이제 그중에서 과대학 문제, 특히 이제 대학 통합 문제는 이게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항상 가장 많이 문제가 되었던 질의가 굉장히 많이 되었던 영역인데 여전히 도지사의 답변은 시원치 않았다. 왜냐하면 물론 이것은 이제 중앙 정부가 결정해야 되는 영역이 많아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영역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지사가 좀 약속했던 여러 가지 그 통합 그 개교 일시라든가 내용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도의원들이 궁금함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좀 제대로 답변들이 안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도 저는 아쉽다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은 어떤 점이 가장 좀 아쉬우셨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국립대 의대 설치나 석유화학 산업 뭐 위기 관련한 측면에 지역 현안에 굉장히 굵직한 전라남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정부하고 그다음에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 그다음에 무안공항 광주 군공항 이전이나 철도망 확충과 관련된 광역 인프라 관련해서도 도 차원에서 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 그다음에 농업 관련된 기후 변화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험과 지원 체계 강화성을 필요성을 하겠다라고 답변은 좀 하긴 하지만 사실은 좀 추상적 원론 수준이 좀 갖추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사실 이번 도정 질문에 대한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던 것 중에 하나는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타운홀 미팅하면서 그런 나름대로의 뭔가 이제 효과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좀 흥행 면에서는 조금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도교육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리박스쿨 역사 왜곡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예. 굉장히 조금 걱정도 많이 했고 사실은 좀 논란에 조금 빠지기도 했는데 정확하게 어쨌든 교육 현장에서 왜곡된 자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좀 예. 분명히 답변하면 한 부분은 조금 좀 인정이 좀 된 측면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체적 교육과정 개편이나 또 올해 또 그 의교육을 했었잖아요. 저희 우리 순천 그 생태 비즈니스 센터 생태 그 센터에서 했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제도적인 어떤 역사 왜곡 관련된 내용들이 교육계로 들어왔을 때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두 기관장이 굉장히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건 좋았지만 예. 답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추상적이었고 또 도의원님들은 또 지역 현안 문제를 너무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드러내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너무 조금 좀 그런 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질문 형태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저도 타운홀 이제 미팅처럼 좀 이렇게. 맞습니다. 저도 이제 시의원을 해봤으니까 그 도의원님들이 동료 의식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저거 준비하느라고 날밤 새고 예. 어떻게든 다 준비하느라고 애썼을 텐데 그렇다고 너무 격하게 비판하기는 좀 쉽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해봅시다. 네네. 근데 저는 그 도의원님들이 이제 국립대 통합 문제, 목포대하고 순천대 통합 문제건 하고 그 더불어서 그것은 어차피 그것은 작은 부분이고 핵심은 의과대학 신설인 어디로 갈 건데. 거냐.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도지사는 27년도에는 하겠다 했는데 이게 2030년 2030년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4, 5년 뒤에요. 그러면 의과대학 문제는 들어오면 좋지만 그러면 이게 안 들어오는 사이에 전라남도의 공공의료 정책들 그리고 취약 지역의 필수 의료 시설이나 인력의 부족한 문제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의과대학 신설이라는 문제는 큰 담론은 있는데 시기가 3, 4년 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도의원 한 분이 좋다 그렇다면 한번 잡아서 각각의 서부권, 동부권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취약한 의료 실태들 보고 맞아요. 이건 민간 또 병원 중에 거의 95%가 민간 병원이잖아요. 그럼 민간 병원과 보건 정책이 어떻게 결합을 시켜서 필수 의료 시설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전라남도의 전체 10조 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500억도 지금 보건 의료 정책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럼 중간 5년 동안 어떻게 견딜 거냐? 그리고 어떻든 2차, 3차, 1차, 2차 병원끼리의 역할 분담, 그리고 전문 인력 교류, 정보 교류 이런 것들을 좀 공공의료 정책을 그나마 좀 보완하는 쪽에 질문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까 김석 총장님께서 지방선거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이번 도정 질문은 약간 일정도 질문자도 또 질문 수도 역대급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개회 이래 도정 질문이 원래 거의 사흘이었는데 이번에 나흘로 좀 늘었고요. 질문하는 의원도 평소에 2배, 총 평소에 2배인 33명이 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 출마 예정자 의원들이 질문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게 뭐 지방선거 현역 평가 항목에 의정활동 성과도 들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1년에 옛날 같으면 한 10년 전만 해도 의원님들 1년에 도정질이 한 번도 안 오고 넘어서 많아요. 근데 이렇든 뭐 1년에 4번이든 5번이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려면 이제 꼼꼼히 공부하고 저는 당연히 이게 늦었다고 봐요. 더욱더 많은 높은 점수에 그 당에서 그 지방선거 후보자 평가할 때 더욱더 많은 점수로 가야 된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예. 이러면서 공부하는 도의원 아니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출마하기 힘들다 이런 뉘앙스를 완전히 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번 정부에 그렇게 좀 될 것 같기도 한데 분위기가 어떠세요? 너무 나쁘게는 보지 맙시다. 시연 안 해보셨죠? 저 해봤잖아요. 뭐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너무 나쁘게는 보지 말았으면 좋겠고 다만 이런 건 있죠. 예. 아마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가 위원회에서의 발언 뭐 횟수가 될 수도 있고 지표로 놓고 보면 조례 뭐 발의 건수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정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5분 발언이 될 수도 있고
뭐 연구 모임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는 데 있어서 기존의 현역 의원들이니까 상당히 현장에서는 지명도가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 지명도 높은 것에 비해서 도의원이라고 하는 또 자리가 있다 보니까 도의회 의정 활동은 좀 생각보다 좀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요 낮은 지표를 좀 올리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었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좀 해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평소에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광역 기초의원들의 모습을 많은 시민 도민들은 기대하지 않을까 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평상시에도 열심히 하시게요. 그러니까. 네, 김대희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